자, 이번에는 박수현 전 수석을 모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방금 전에 우리 박시영 대표보다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현 백수. 네, 반갑습니다. 자, 왜 모셨느냐? 요즘 윤석열 대통령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응? 뭘 하는지 모르겠어. 뭘 하는지 알아야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해야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한 일이 있어야 평가를 하지 이런 유명한 일을 했던데 아니 근데 실제로요. 저도 한번 혼자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정리가 안 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제가 한번 오늘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시골에서 버스 타고 왔습니다. 아니 뭘 평가하려고 보니까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뭘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하지?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와대 수석 높은 사람입니다. 수석을 모시고 몇 가지 사안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 역순으로 여쭤보자면 부인 회사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업체가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설계 감리한 회사도 알고 보니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인하고 사적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거기 관저 공사를 땄네? 근데 공사명도 빵빵주택, 공사 현장도 세종시로 해놔서 허위 기재인 거죠.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아니 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때 욕을 먹었지? 이런 것들을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곳에 저는 근무를 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저렇게 연구를 그 짧은 시간에 잘 해낼까? 연구를. 정말로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국민들도 이게 대체로 요새는 그렇게 사나? 잘못이 상식화될까 봐 요새 그게 걱정돼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하도 이런 게 터지니까 이거 그래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이야. 대통령 부인하고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 공사 막 주고 이게 어딨어,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가까운 지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들 정말 시원하게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이없다. 이런 생각들을 다 넘어서, 억울하다도 넘어서 슬퍼요. 예, 나라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고. 근데 하도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지니까 맞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누구냐? 대통령 자신에게서 비롯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잘못을 어떤 참모가 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참모 기능이 안 보이죠. 그러면서 다른 분이 뭘 떡 주무르듯이 주무른다는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들리는데 참모들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탄핵 얘기 나왔죠. 그렇죠. 언론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다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 부인과 연루된 이런 의혹도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관계된 것도 있어요. 건진법사 등장했잖아. 건진법사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언론 보도 따르면 고위공직자한테 청탁 의혹에다가 차기 총선 공천 관련해서 또 여당 인사 만나고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기업에 땡땡 법사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런 기사 보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법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로 대통령실이 확인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개가 이웃집 사람들을 막 물고 다닌다면 우선 그 개를 묶어놓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개는 무서워서 안 묶어놓고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격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기업의 주의를 요망하잖아. 이 사람을 조사해야지. 검경이 수사해야지.
근데 못 건드린다는 얘기죠. 주의해 주십시오, 대기업들은. 이 무슨 코미디야. 그러니까 정말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문제를 일으킨 주체가 참모가 통제하거나 할 수 없는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1+1으로. 아, 그렇죠. 1+1.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수석하고 지금 출범 석 달도 안 됐는데 사표 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죠. 이 자체가 대통령실 기능 상실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양반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지율 떨어질 때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가끔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무지 신경 쓰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안 떨어져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79, 80일까지 나가다가 69로 딱 떨어지니까 언론이 뭐라고 했냐면 지지율 폭락 이렇게 썼어요. 55%가 되니까 레임덕. 그런데 그 전에 탄핵당했던 그 대통령이 30%대를 기록하니까 언론이 30%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그렇게 썼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1+1이 일으킨 잘못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에 주눅들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위축되고 어디론가 숨고 싶고 회의를 안 했으면 좋겠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안에 팽배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처에다가 말빨에 안 쓰는 거죠. 쪽팔려서 되겠어요, 그게? 면이 안 쓰고. 영이 안 쓰죠. 부처도 민심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 내가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혼자 그거를 짊어지고 막 추진하냐고 일을. 여당 내에서 이제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국정을 수행하려면 업무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 보고를 한단 말이죠. 부처의 업무 보고는 그 부처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고 거기 장차관은 물론이고 실무 책임자를 쫙 배석하잖아요. 청와대에서도 비서관들 총축도에 쫙 배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난상 토론도 하고 서로 공부도 하고 정책을 내는데 반대 의견도 나오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제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것을 50회를 연재를 한 게 있어요. 그 주제를 보면 경제, 문화, 사회 뭐 별 이야기를 다 쓰거든요. 대통령의 참모는 자기 업무를 떠나서 늘 아침에 대통령과 하루의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할 때 어떤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 부담스러워서 오늘 무슨 막 농업 문제가 뭐가 터졌는데 뭐 수출 문제가 뭐가 터졌는데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무지하게 해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에 계시던 분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할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늘 강조하신 게 자기 분야가 아니라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게 국민의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하자. 이야기를 무지하게 강조하셨고요. 누구든지 이야기를 안 하면 나만 안 하고 나고 되게 쪽팔릴 것 같은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장하성 정책실장 알죠? 장하성 정책실장이 보고를 하는데 대통령이 생각할 때 공약했던 거하고 좀 방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 들으시고 아닌 것 같은데요? 장하성 대통령 제가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토론을 막 합니다. 근데 그 천하의 장하성이 밀려요. 그러니까 대통령 요청을 합니다. 뒤에 배석을 했는데 한 비서관 좀 일어나 주시겠냐고. 그래 비서관하고 여기 1시간 동안 토론을 대통령 직접 합니다. 대통령하고? 그럼요. 예. 나머지들은 그 토론을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결론. 1시간이나 말할 거리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 A4지에 뭘 적어주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웃기기도 하고 화가 가장 났는데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됐냐면 천하의 장하성 실장이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왔어요. 기재부이 나라냐라고 하는 불만들이 있잖아요. 기재부 공무원들은 예산 논리 가지고 대통령 앞에 옵니다. 대통령이 뭘 알지 못하면 그 논리에 이건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대통령이 혼자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참모들이 배석을 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다 나오고 그래서 진짜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고 장관 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국가의 미래를 방향을 정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그걸 독대 보고를 합니까? 그걸 두 사람이 하면서 뭐 10분, 20분 얘기하고 이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박순애 장관이 얘기한 만 5세 네. 이게 도대체가 참모들과 내부 토론이라도 있는 자리 같았으면 그거 추진해봐라고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정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신 반증들이 임기 초에 너무 빨리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장관 독대하고 장관이 5세 입법 필요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뭐 전문가야 뭐야? 응? 모르잖아.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그래? 이거 하면 나 인기 올라가는 거야? 좋아! 바로 그겁니다. 보고를 받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나오자마자 난리가 나니까 바로 민심을 수렴하라. 아이고 진짜 씨발. 아무 자료도 없이 앉아가지고 둘이서 얘기하다가 그래? 그럼 좋아 빨리 가! 이렇게 나라 일이 결정된다는 거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슬프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 둘이 문제의 본질이잖아요. 아니 1+1이 하라고 그러는데 누가 안 된다고 그래. 내 머릿속에 공사 구분 자체가 없어요. 왜 안 돼? 내가 잘 알던 사람인데 공사 구분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주냐고 지금. 응? 스승님도 특별하던데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충청남도인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반 임기가 한 70, 80을 오르내릴 때도 부정이 한 60%를 넘는 지역인데요. 저를 굉장히 비난하던 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한쪽 이야기만 그렇게 믿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며칠 전에 만났어요. 저한테 박 의원 근데 정말 할 말이 없어. 나 이 사람들한테 희망이 없어. 그래서 고백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나는 왜 거기까지 헤아리려고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교수님을 막 위로했어요.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진짜. 정권이 교체됐을 때 그분들이 막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그렇게 지역을 막 누비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조용하십니다. 이 문제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업자득입니다. 그것을 참모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번 휴가 끝나고 오시면 첫 일성이 국민 여러분,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실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진심을 다 동원해서 제안 드리고 재원 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꼭 성공해야 한다. 그거는 제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과 이 웃음을 반응을 엮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당은 더 난리예요. 정권이 출범 3개월도 안 되어서 당대표를 제거하고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거 다 정권 말기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걱정이요. 5년 동안 나올 문제들을 혹시 이 사람들이 한 3, 4개월 안에 다 치르고 나머지를 잘하는 거 아닐까? 임기 말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때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임기 초에 있다는 것이 참 너무 억울하고 한심한 거죠. 특히 대통령이 당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둘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가 있다. 그런 때도 말씀을 마치 법원의 무슨 판결문처럼 말씀하죠. 대통령의 언어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언어 속에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 있고 태도가 담겨 있고 대통령의 생각과 태도가 정부를 이끄는 방향이고 자세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언어를 지배하는 생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인식의 문제가 있으니까 진지한 철학을 가졌던 대통령을 모셨던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저희가 청와대를 나오기 전에 그때쯤 내정이 되셨을 때 홍보수석 내정자께서 저를 좀 한번 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왔어요. 노하우를 좀 전수해달라. 예. 그런 그래서 거겠죠? 조언을 듣고 싶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만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잘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실수를 잔뜩 해놓으시니까. 참모들이 일할 말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혹시 제가 일할 때는 제가 수석인 건 아셨습니까? 대변인 역할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거의 매일 아침에 나오셨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대통령이 대신하잖아. 도어 스태핑. 그때는 우리 총수께서 부르셔도 제가 못 갑니다 하고 전화로 했는데 지금은 시골에서 버스 타고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버스 타고 오세요, 이제 앞으로. 여기로. 아니, 저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님. 예. 저희 후보들 기다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기적으로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